자, 이제 중요한 건 상업입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업입지. 자, 일단 상업은요, 이렇게 보시라고요. 상업도 이론 자체 크게 세 개 있어요.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냐? 중심지 이론. 두 번째 보니까 인력 이론. 세 번째 보니까 공간 균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세 개. 자, 그 중에 특히 반드시 볼 게 여기 인력 이론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력이. 우리 가끔 뭐 이런 제목까지 가끔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거요. 중심지는 뭘 묻는가? 이거 묻는 겁니다. 중심지 형성 과정이에요. 만약에 지문상에서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면 이건 무조건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이런 거요.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원주시에 보니까 대형 할인점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뭐냐? 곧 이게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있습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높을 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곧 이게 중심지 이론이고, 그럼 인력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인력은 끌어올 수 있는 힘이죠?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항상 뭐든지 상권이 동네 슈퍼가 있으면 A란 슈퍼와 B란 슈퍼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항상 이 상권에서 중복이 되게 돼 있어요. 되어지면 여기 있는 요 고객이 과연 A 슈퍼와 B 슈퍼에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뭐냐고 인력이라고 이게. 이런 참고로 중심지가 뭐냐? 그냥 상권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현재 뭐 있으면 중심지 간에 상호작용이 뭐냐? 결국은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간 균배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 물어보죠. 우리 보통 동네 슈퍼는 있죠. 동네 슈퍼는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분리된 게 좋습니까? 슈퍼. 응? 이발관, 목욕탕 같은 건요. 분리해야 되지. 거꾸로 사무실 같은 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얘는 뭔가 하면 유사 업종의 뭐 입지 형태, 분리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같이 있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게 곧 이게 공간 균배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큰 뜻을 먼저 아시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 보면 중심지 이론 자체 학자가 2명이 있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하고, 우리 책은 아마 구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구분하셔야 돼. 허퍼에 대한 중심지가 있어요. 있는데 철저하게 얘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크리스탈러 쪽에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 인력은 이런 거요. 맨 먼저 보니 첫 번째 랠리가 먼저 인력 이론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게 누구냐? 허퍼.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랠리를 갖다가 조금 옆에 보조해준 수정 보완한 사람 누구냐? 곧 이게 컨버스예요. 이렇게 가시라고요. 응? 자, 일단 그런데 이 중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두 사람을 갖다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걸 묶어서 계산해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요 계산 문제 할 거예요. 하니까 이건 반드시 이 문제를 푸셔야 돼. 무조건.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 컨트를 먼저 구분시켜야지 이게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누구하고 서로 비교할지 판단쓴다고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 책 가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상업입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175, 176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 17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갈 거예요. 첫 번째 상권. 상권이 뭐냐? 이게 상권이에요. 자, 보세요. 동네 슈퍼가 있으면요.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이게 요 범위가 뭐냐고 이게 상권이 상권.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상권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란 말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책들은 배후지란 용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 이 동네 슈퍼에 있는 물건이 미치는 범위지. 그죠?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재화, 물건이 미치는 범위에서 재화 도달 거리 또는 범위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어떤 책들은.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고객이 내 슈퍼의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보니까 내 물건 판매액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1차, 2차, 3차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 2, 3차가 있는데 판매액의 75% 된 적이 1차고 15%가 2차고 그 외가 3차인데 이 프로테진 커는 의미 갖지 마세요. 그냥 단지 할 것은 이거 마시면 돼요. 상권은 1, 2, 3차로 구분되어지는데 이거 마시면 된다고요. 근데 항상 상권 크기는 시간이 경과되면 이 상권 크기에 고정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가변적입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하죠. 그죠? 주변 환경이 변하고 시간 등이 변하면 반드시 상권 크기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인데 구분 기준은 1, 2, 3차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게 가변적이다 이 말 마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아마 그 책에 보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자, 책 가볼게요, 이제. 책의 177페이지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첫째 줄 상권 개념 동그라미 1번 나있더죠. 상권 같은 말이 배우지고 같은 말이 뭐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권역이란 말 쓴다. 권역. 자, 그리고 밑에 양갈로 3번 상권 범위는 첫째 줄 끝에 있죠. 가변적이면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권 측정 그냥 넘어가고 D장 가볼까요? 그 뒤에 설명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쭉쭉쭉 가서 뭐 있습니까? 양갈로 5번 상권 획정 방식 178페이지. 자, 거기에 넘어가서 179페이지 갑니다. 크게 3개 있어요. 자, 맨 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표가 있는데 표를 보기 전에 먼저 크게 3개 제목 아셔야 됩니다. 시장 침투법, 두 번째 공간 독점법, 그 다음 세 번째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어요. 요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어. 근데 이건 절대 거기 있는 그 글자 그대로 시험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엔 지금 지금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나 있는 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없는데 과거에 나왔던 분산시장 접근법이 시험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일단 키워드를 먼저 갑니다. 뭐부터 하는 거? 갈로 2번. 갈로 2번에 공간 독점법부터 할게요. 자, 얘는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요것만 줄 거는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 면허가 필요한 업종. 요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공간 독점이에요. 자, 설명드리기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있죠. 주유소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마다 딱 한 개 내주었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니까 5km마다 한 개씩 허가 내주면요. 이 5km 안에 무조건 나만의 어떤 공간 아닙니까? 이런 게 뭐냐 다르면 공간 독점법이에요. 말해서. 자, 고려보시고. 그래서 항상 거기 설명되어 있듯이 거리 제한이란지 면허가 필요한 업종 공간 독점이 되고 마시면 돼요. 두 번째 보니까 갈로 1번 시장 침투. 자, 물어보자 우리. 슈퍼는요, 반드시 몇 메타마다 한 개만 내줍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국 뭐 있습니까?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 가장 큰 맹점이 뭐 있냐? 그렇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A라는 슈퍼와 B라는 슈퍼와 C가 서로 상권이 중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 된다면 이게. 이런 게 시장 침투야.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정이라고. 그러면, 다시 자 우리 거기 있는 시장 침투법 가볼게요. 갈로 1번에 1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말은 둘째 줄 시장 중첩이 인정되면 이 말 나이도 무조건 시장 이 중첩이 인정되는 거 이런 것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시장 침투입니다.
마지막에 갈로 3번에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요것만 줄 거나세요. 동그라미 1번 전문화된 상품 또는 특수 또는 특정 계층이요. 특정 또는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오면 곧 이건 다른 말로 분산시장 접근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장 대표적인 가구단지인데요. 우리 가구단지는 보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있으면 단지가 있는데 있으면 여러 업종의 이 업체가 있게 되죠. 있는데 이게 분산돼 있죠. 아마 원주 근처 가구단지 여러 개 있을걸요? 한 개 몇 장 다른 지역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뭐 단지가 있으면 요 자체 어떤 선호도 될 수 있는 계층이 따로 있다고 이게. 이런 게 보통 분산시장 접근법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미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을 시험 나왔으면 나 같은 무조건 시험 나면요. 시장 침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장사예요. 그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자, 뒷장 가볼게요, 이제. 180페이지 갑니다. 우리 좀 조심하게 4번 보니까 갈로 1번 랠리의 소매 인력. 그 다음에 181페이지 갈로 2번 컨버스에 뭐 있습니까? 분기점 모형. 뒷장 가볼까요? 그 다음 뒷장 보니까 중심지 이론이 있어요. 그죠? 갈로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허퍼에 우리 최근 이 갈로 2번의 허퍼의 중심지 이론 있고 그 갈로 속에 뭐 있습니까?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이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막 섞였어, 최근. 이거하고 같이 묶어놨다고, 이걸. 이렇게. 근데 가장 큰 맹점이 뭐가 이런 게 맹점이라고. 이 묶어놓으면요. 얘하고도 비교해야 되고 얘하고도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우리 이거 책까지 하지 말고 분리시키라고, 처음부터. 중심지라면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허퍼는 결국은 두 개의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논문 자체가. 그래서 요거 설명한 게 있고 요거 설명한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일단 먼저 요거부터 할게. 중심지 이론부터 하겠습니다. 중심지. 자, 일단 철저하게 중심지 이론은 다른 걸 보지 말고 크리스탈러를 가지고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허퍼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이건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과 그냥 바로 정리합니다.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자, 일단 크리스탈은 보니까 기본 전제가 거시적 접근이고 허퍼는 뭐 있습니까? 미시적 접근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소비자 행태 분석이란 말을 쓴 책도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요거요.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어떤 행동 심리를 가지고 물건 살 것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소비 심리를 따져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중심지는 기본 전제 3개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고차원 중심지가 있고 중차원이 있고 저차원 중심지가 있어요. 원래 고차원 중심지는 도심 안쪽에 있는 상권이고 중차원은 뭐 있습니까? 부심적인 상권이고 저차원은 동네에 있는 상권입니다. 그런 건데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고차원은 백화점, 중차원은 할인마트, 저차원은 동네 슈퍼라 생각하세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할게요, 이제. 요 말 뜻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자, 우리 집이 있는데 동네 슈퍼가 A하고 약간 떨어진 B에 있습니다. 어디서 물건 삽니까? 그죠? 가까운 곳에. 다시, 집 옆에 슈퍼가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이마트가 있어. 어디서 물건 삽니까? 이렇게 설명한 게 허퍼야. 응? 여기 설명한 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다만 이런 형태로 설명한 게 누구냐? 허퍼되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보니까 요거 설명돼 있죠. 박스 안에 잠시 보시고요.
자, 강의 노트 몇 페이지죠? 23페이지죠? 꼭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미연.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행동 심리를 가지고 물건 사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크리스탈로 갑니다. 얘는 기본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중심지가 형성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즉, 중심지 그냥 쉽게 생각해. 점포가. 응? 점포가 형성돼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A라는 슈퍼가 있으면요.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올수 고객을 쭉 연결하니까 이만큼에 있는 고객이 물건 사러 오는데 우리는 요걸 뭐라죠? 아까 했지만 상권이지. 같은 말이 뭐냐?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 재화, 도달, 범위란 말 쓴다고. 요 과거에 시험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지역이 마지막 오는 고객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그 다음부터 고객 수는, 자, 이거 과거 시험 나온 거예요. 고객 수, 즉, 수요는 몇 명이야? 요 다음에. 0이지. 이런 걸 시험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마지막 올 수 있는 범위까지 여기.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재화 도달 범위는 고객 수요가 0인 점이 뭐냐? 곧 이게 재화 도달 범위라고. 그런 걸 과거에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객 오면 본점 볼 것이 묻는 건데 난 요 정도 있는 고객마도 본점 볼 수가 있대. 우리 이런 걸 뭐라냐? 네, 다른 말로 최소 요구치란 말 쓴다고요. 본전 본단 말은 초과인이 얼마? 0이지. 정상 이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본전 본단. 지난 됐어. 정상이 나야 되지. 내가 너는 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 요구치란 말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초과 이윤이 0인 점이지 정상 이윤이 0인 게 아니라고. 그걸 좀 구분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은 장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 지역. 그럼 재화 도달 범위란 말 뜻이면 실제 내 고객이 오른 범위 아니야. 나는 본점 보는 게 이론상 요만큼은 본점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요만큼은 본점 본데 근데 실제 고객이 이만큼 온대요. 그 여기 차이만 요만큼 난 이익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적은 당연히 뭐 저기 점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게 뭐냐?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선 재화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이럴 때 결국은 중심지가 형성된다라고 쓰면 틀리겠지. 그죠? 아, 이게 더 크면 뭐 이만큼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더 크다면 이라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크다면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한 게 이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절대 중심지가 형성될 때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마라.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험 나겠지. 중심지 형성 과정 또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했다라 쓰면 이건 다른 말로 이래가시라고. 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란 말 뜻이 뭐냐? 이 것입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상권 다 설명하겠대. 그러면 잘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슈퍼 상권 크기하고 이마트 상권 크기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런 게 동네 슈퍼를 가지고 다른 말로 저차원 중심지란 말 쓴다고요. 그렇지만
이때 이 마트 상권이 더 크지만 상권 수는 더 적지. 동네 슈퍼보다. 그죠? 이런 게 결국은 중차원 중심지예요. 얘보다 좀 더 큰 게 백화점. 자, 백화점 상권이 더 크지만 상권 수는 더 적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고차원 중심이라 쓴답니다. 요거 설명 좀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뭐 결코 어려운 거 없다죠? 중심지수는 누가 제일 많습니까? 저에서 고로 가면 점점 작아지지? 이런 걸 뭐라냐? 피라미드형을 가진다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할 거 23페이지 크리스탈의 중심지란 것은 중심지 성립 요건 또는 최소 요구치와 재와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한다. 크다 적던 의미 갖지 말라고요.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되고 아시면서 자 밑에 기억본 갑니다. 고차원 중심지 즉 백화점일수록 저차원 중심지 즉 동네 슈퍼보다 거리가 더 멀지. 또 상권도 더 규모도 더 크죠. 또 다양한 상품들을 갖고 있다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중심지수는 저차원에서 고차원감 점점 줄다 보니까 피라미드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급번 가보게. D급번 가기 전에 자,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슈퍼가 있죠. 도심 중심지에 많습니까? 부심지에 많습니까? 부심이 더 많거든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저차원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은 고차원 중심지보다 중차원이 더 많다는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니얼번요. 니얼번 인구 밀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백화점 간의 거리가 좁아지겠지. 훨씬 백화점 수가 많아질 거니까. 그죠? 또한 야치 자동차, 도로교통 등이 발달되는 사람들은 동네 슈퍼에 물건 사지 아니하고 할인점 가다 보니까 동네 슈퍼는 몽땅 망한다 말 뜻이고요. 일단 그런 의미를 알고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크리스탈의 중심지를 공부하셔야 되지 허프를 공부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좀 버리시라 허프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체킹합니다.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82페이지 크리스탈의 중심지. 자, 거기 뭐 있습니까? 우리 과거에 나왔던 건데, 자, 일단 183페이지 딕은 니얼번 가보. 체와 도달 범위 나 있다죠?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중심 기능이 주변지에 미치는 최대한 공간 범위다. 그 말보다 우리 과거 시험 나왔던 이 말 나왔습니다. 네, 이때 고객수는 뭐 있습니까? 수요가 0인 지점. 고객수 또는 이 수요가 0인 지점이 곧 이게 재와 도달 범위다.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설명 쭉 나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심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 존재하는 고객수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초과이윤이 0인 지점이라죠. 0. 초과이윤이 0인 지점을 말하냐? 다른 말로 이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줄 거라고 중심지 성립 조건. 또 그 속에 재와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뭐 있습니까? 커야 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D장을 가보니까 184페이지요. 카페 등 지금 했던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냥 큰 의미 갖지 말고. 오히려 중요한 184페이지.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5번에 요점이 있죠. 그죠? 요점은 다 보셔야 돼. 기억부터 시역까지 다 정리하시라고요. 몽땅 다. 자, 흐름 정도 보시고요. 허퍼는 자, 185페이지 허퍼 갈로 2번에서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미연번 보니까 중심이 나인데 A, B, C. 그죠? A, B, C. 금방 이해될 겁니다. 네, 그런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이거 할 거예요. 예.
180페이지 보니까 인력 1월, 인력 1월. 자, 인력도 중요한 것은요, 원래 얘는 뭐 있습니까? 기본 전제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가져온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기본 전제가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거리가 멀면 끌어올 수 힘은 강합니까? 약하죠? 그죠?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뭐 한다? 반비례, 반비례. 질량, 크기에 대해서만 비례지.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비례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과거에 말로 시험 냈을 때 이게 반대로 시험 꽤 많이 냈거든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근데 분명히 인력이란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누구냐? 저기 있는 랠리부터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허업하고 비교하시라 항상. 철저하게 랠리는 무조건 허업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랠리의 제목은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소매, 인력 이론 쓴답니다. 소매 반대가 도매죠. 그럼 도매하고 소매 차이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생산자가 있으면 중간상이 있고, 그다음 최종 뭐 있습니까? 예. 소비자가 있어요. 요 중간에 점포가 있지? 이 소비자가 직접 매매, 물건 등을 매매하는 게 이게 소매예요, 소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중간상. 요 중간상이 누구냐? 이게 도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은 도매, 소매? 소매. 소비자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죠. 너무, 자꾸 보니까 우리 뭐 있습니까? 백화점, 할인점 생각 자꾸 뭐 있습니까? 이걸, 예, 도매를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여기 안에 소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허퍼의, 중력 모형. 어떤 분은 확률 모형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자, 일단 요건 우리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요거요. 랠리는 A라는 슈퍼와 B라는 슈퍼가 있으면 이렇게 상권에서 중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고객이 1번 고객, 2번, 3번, 4번 고객이 있으면요. 여기 있는 이 고객이 결국은 A 슈퍼와 B 슈퍼 어디 쪽에 포함할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상권을 딱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무조건 A 고객이라는 거야. 2번, 3번, 4번은 무조건 B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어디 갈지 확정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확정되어 있다 해서 다른 말로 확정론적 접근 방식 또는 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강의를 통해 알겠지만 랠리는 뭐라 했습니까? 뭘 강조합니까? 이거 강조하지. 상권 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미 얘는 결정되어 있는 거야. 너 A 고객, 너 B 고객 결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결정론적 같은 말이 확정론적 접근 방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허퍼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요 1번은 분명히 B 슈퍼 갈 수 있거든, 이거. 3번은 A 슈퍼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해서 나온 게 결국은 허퍼인데요. 허퍼 다시 해보자고요. A 고객과 A 슈퍼와 B 슈퍼가 있으면요. 요 안에 보니까 고객이 1번, 2번, 3번, 4번에 있으면 얘는 이렇게 딱 쪼개는 게 아니야. 1번이든 모두가 있죠. A와 B의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마음대로. 자유를 금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A, 너는 B 딱 결정되가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다면 결국 상권에서 중복된다 벌써. 그렇지만 여기 있는 고객들 중에서 보니까 몇 프로가 A 갈 것인가, 몇 프로가 B 갈 것인가 이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가 A 고객, 40이 B 간답니다. 이건 확률이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야. 다시, 얘는 이미 결정된 거지? 결정론 또는 확정론이야. 얘는 뭐 있습니까? 확률상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강의 보면 알겠지만 허퍼는 결국은 상권 중첩을 인정한다. 이 말은 마음대로 얘는 A, B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프로테이지 몇 프로 증가할 것인가 확률로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요걸 다시 해볼게요. 이제 한 번 더 보세요. 이 말이 이 말. 현재 보니까 요걸 A 슈퍼, B 슈퍼가 있는데 요 중간에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 빼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보니까 요 경계점이 어디쯤에서 분리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A는 뭔가면 대형 할인점이고 B는 동네 슈퍼라면 당연히 어디쯤 많이 가겠습니까? A쯤 많이 가겠다죠? 많이 가면 이쯤에서 한 분리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보는 건데 같은 맥락이 뭐냐? 결국은 상권이 A가 B보다 크면 훨씬 더 고객이 A 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은 가깝다는 건 누가 가깝습니까? 작은 쪽이지. 이 말 하셔야 돼. 상권이 작은 쪽의 경계가 가깝다. 요 말 기억하시라고. 이런 건 항상 말 장난할 수 있어요. 말로. 응? 장난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허퍼는 이렇게 되면 A는 시장 점유율이 얼마 됩니까? 몇 프로? B는요? 이런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런 핵심만 딱딱 갖고 가시라고. 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죠. 자, 보세요. 얘는 상권 경계를 분리한 걸 강조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미 결정돼 있더라. 갈 때가. 그러니까 분리점 어떻게 판단하냐. 상권이 보니까 작은 쪽이 더 경계점이 가깝다. 이거 아닙니까? 거꾸로. 아니, 허프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고객은 마음대로 가더라, 실제. 그러니까 상권이 뭐 결국은 중첩되는 거 인정하잖아. 그죠? 한 결과 몇 프로 갈 것인가 확률로서 판단하는 데서 확률론 접근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확률상 보니까 A는 시장 점유율 60%, B는 40% 이런 말 나오잖아.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나 같으면 오히려 있죠.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도 무조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계산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있죠. 아까 설명했지만 16회부터 26회까지 계속 시험 났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번 안 났어. 언제? 18회 때. 18회 때는 다른 문제 나왔어.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18회 때 뭐 있으면 컨버스에 있는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식은 우리 책엔 공식이 진짜 복잡해. 아주 간단히 푸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시면 돼.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잖아. 그죠? 반비례는 분모에 돼요. 분모에. 크기에 대해서 비례하죠. 비례란 말이 분자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거리분의 크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리는 항상 마찰계수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주어진 문장 속에 마찰계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성, 자성을 써야 돼. 근데 참고로 크기란 것은 우리 보통 시험 나오면 일어날 수 있어요. 크기는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어요? 인구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크기를. 거꾸로 거리는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킬로미터 될 수도 있고 있죠. 아니면 시간,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자, 일단 잠시 우리 아마 책을 보니까요. 저기 뭐 있습니까? 180페이지.
맨 밑에 뭐 있으면 어떤 동그라미 3번 밑에 박스가 있죠? 이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 공식만 여러분 아시면 되니까. 이 공식만. 또 있죠. 한 번 더 가볼게. 저기 뭐 있습니까? 185페이지 보니까 허퍼도 밑에 박스. 그런 계산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한 공식을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공식 한 개를 푸시면 안 돼. 공식. 자, 일단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요거 풀지 말고 자, 23회 때 문제를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23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A 할인점과 할인점, 여기 있는 B 할인점이 있어요. 요 중간에 C란 고객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일단 A 할인점이 네, 요게 5,000 매장 크기가 제곱미터이고 B 할인점 보니까 이게 2만 매장 크기입니다. 근데 이 고객 수가 30만 명이 있대, 30만 명이. 근데 거리가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10km.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20km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이거예요. 조건이 할인점에 갈 수 있는 고객은 60%만 간답니다. 간대요. 마찰 개수가 2다. 2. 그래서 이때 보니까 할인점 A에 갈 수 있는 고객 수가 얼마 될 것인가 이렇게 낸 게 23회야. 23회. 딱 요 문제예요. 문제가. 물론 그때는 이 말로 물었더니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험 나면 항상 이 표를 만드셔야 돼. 이 그림을. 만들면 명확하게 떨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30만 명이 둘 다 할인을 가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요중 60%만 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얼마요? 18만 명을 간다. 이걸 먼저 산출해야 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분명히 우리 책에는 공식이 복잡하지만 이 공식만 나는 쓸 거야, 지금부터. 이 공식만. 그래서 공식이 보니까 거리분의 뭐요? 크기인데 요 마찰교수 2가 딱 주죠. 그러면 거리 자성이에요. 해놓고 여기다 뭐 A, B 이렇게 하시라고. 응?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값을 액면으로 쓰면 절대 값이 안 나옵니다. 계산 엄청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건 상대적 비율이야, 비율. 상대 비율. 그래서 현재 보니까 매장 면적은 얘는 얼마입니까? 5,000 대 2만이지. 그러면 이게 1대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리도 현재 보니까 뭐 있습니까? 1대 2가 되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마다 그냥 집어넣으라고. 자, A 가볼게. A는 거리분의 크기야. A는 거리 얼마요? 1의 4성이지. 크기 얼마요? 그죠? B도 보니까 거리가, 항상 거리분의 크기야. 거리가 2인데 이게 4성이지. 크기는요? 이래 가는 거야. 요 값이 1 될 거 아니야. 그죠? 1대 1이야. 따라서 이걸 둘 다 그냥 더해주라고. 더하면 얼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A 매장, 2분의 뭐 있어? 1은 B 매장이야. 전체 있는 인구 중에 18만 중에 반만 아닙니까? 그래서 9만 명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24회 때 거.
24에. 네. 자, 24에는 이렇게 표현놨어요. 이것도 그냥, 쭉 설명 좀 그냥, 그림 그릴게. A하고 요 중간에 C가 고객이 있는 지역이에요. 고객 수가 얼마 있냐? 1000명. 1000명이 있어요. 근데 A하고 B 할인점에 사람들 얼마 갈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일단 조건을 쭉 보니 이거 같아요. 1000명 전체가 뭐 있습니까? 할인점 간대. 자, 이때 A 매장은 1000제곱미터이고 B 매장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거리가 보니까 이게 5분이지? 5분이고 얘가 10분 정도 거리 걸리는데 다만 마찰 개수가 2이라면 A 매장에 갈 수 있는 고객 수가 얼마 될 것인가 물었어요. 별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대로 가죠. 거리 분의 크기예요. 마찰개수 2잖아. 그죠? 그냥 여러 가시라고 A 대 B 해서 그냥 집어넣으세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매장 몇 대 몇? 네, 거리? 그죠? 그냥 그대로 거리가 1, 매장 크기 1, 제곱성이지. 응? B는 거리가, 크기가, 그죠? 하면 요거 1대 4분의 1 되잖아.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분모를 싹 제거시키라고. 분모 제거한다. 분모 있으면 분모 제거해야 됩니다. 곱하기 4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제거되잖아, 분모가. 그 얘는 얼마 되면 곱하기 하면 4. 얘는 1. 합치는 얼마요? 5분의 4가 A 매장, 5분의 1이 B 매장이지. 1000명 중에 5분의 4래. 얼마요? 이렇게 시험 낸 게 24예요. 하여튼 또 25, 26 이렇게 있는데 문제 기억 안 나,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시험 낸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갈 게 뭐냐. 우리 책에 있는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요. 책에 있는 문제는 182페이지요. 확인 학습이 문제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아마 이게 한 20회나 19회 때 문제 같아 보니까 20회나 19회 때 문제예요. 자, 얘도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자, 갑니다. 그냥 항상 이런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는요, 실제 이렇게 시험 안 돼, 이렇게 내거든요. 이런 표를 딱 시험, 제가 문제 이렇게 표 만든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A, B 해서, 거리, 그 다음에, 분이죠. 분, 그 다음에 매장 면적, 이렇게 시험 낸다고. 표를 만들어서. 내면 이런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직접. 만드시라고. 자, 다시요. 예, 일단 거기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현재 A하고, 여기 A, B, C죠? 예. 그 다음에 C가 있고 B가 있어요. A에 대한 인구 얼마요? 7만. C는요? B. 그죠? 40만. 자, 거리 가보니까 A는 얼마죠? 10km. B는요? 그래서 이제는 몇 프로 갈 것인가 물었다, 문제에서. 마찰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뭐지? 2성 무조건. 원래 랠리는 그냥 기본 제곱이 제곱. 거리 제곱이거든요, 원래. 자, 그럼 결국은 그냥 이렇게 만드시라고. 거리 분의 크기가 있어.
얘도 그냥 그대로 뭐 있습니까? A와 B를 써놓고 있죠.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자, 비율 매장 크기 1대 얼마요? 6. 거리는 1대 2지. 그냥 집어넣자고, 가볍게. A는 거리가 1제곱성의 크기 1. B는 뭐 있습니까? 2제곱성의 6 되겠지. 그죠? 그래서 1대 요건 2분의 3 되잖아. 그죠? 4분의 2이니까. 그래서 곱해, 일단 제일 먼저 분모를 먼저 없애라고. 편하게.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그냥 2를 곱해라고. 그럼 2대 3 되잖아. 그죠? 합쳐 얼마? 그지? 그럼 A는 40%, B는 60%지? 오 5분의 2는 40, 0.4 아닙니까?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저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거는. 나 같으면 이제 이미 있죠. 이렇게 물을 때 한 10몇 번, 10번, 한 9번 물었겠네, 9번. 물었으면 나 같으면 이제 시험 이렇게 안 냅니다. 자, 이렇게 저 같으면 될 거라고요. A 슈퍼와 B 슈퍼와 C 슈퍼가 있어. 요 고객이 있어. 있는데 A 슈퍼 매장 면적 1000, 4000, 8000 면적이. 거리 1km, 2km, 2km. 고객 수 20만 명. 알았어요. 생각해보자, 이거. 20만. 이럴 거라고. 두 개만 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 아마 제가 이 강의를 쳐보면요. 허퍼는 반드시 상권이 2개 이상일 걸 가정하거든. 사실 그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 동료 슈퍼 딱 두 개만 갑니까? 3개, 4개 분명히 가잖아요. 그지? 이거 마찰에서 2라 일단 가정합니다. 응? 마찰 2라 가정하면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가시라고. 이게 똑같은 거 이게 거리에 대해서 마찰에서 2입니다. 그래서 아니 단지 2개, 3개 더 추가시킨 거 아니면 추가를 한 개 더 얹은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자고. 이렇게 매장 면적 보니까 1대 4대 8이잖아. 크기 1대 2대 2잖아 이거. 그래서 현재 거리 보니까 1대 2대 2야. 마찰에서 2 아닙니까? 그다음 매장 면적 1대 4대 8 아니에요. 요거 해보면 요거 1대잖아. 요거 1대잖아. 요거 2대잖아. 전부 다 더해봐. 얼마야? 다 더해봐. 4분의 1 A 매장, 4분의 1 B 매장, 4분의 2 C 매장 아닙니까? 20만 명 중에 5만, 5만, 10만 것 아닙니까? 뭐 3개, 4개 관계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여간 지금은 이거 풀려 생각하지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한 본 적이 있어요.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넘어갑니다. 이제 책은 넘어가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중량이 잘 빠져먹었네. 자, 일단 책 내용보다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어. 이쪽? 몇 페이지죠? 23페이지입니까?
자, 정리할게 이제. 여기 보세요. 얘도 있죠. 우리 18회 때 시험에 딱 한 번 딱. 18회 딱 한 번 시험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앞으로 나올 가망성은 모르겠어.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일단 컨버스의 분기점은 이거 아셔야 돼. 랠리의 이론을 갖다 수정 보완한 거예요. 자, 이 말. 실제 해볼게요. 랠리는 수정 보완한 건데, 자, 중요한 말은 이래서 나왔을 거예요. 상권 분리의 경계점을 실제 측정해 본 거예요. 근데 이 계산 공식이 있거든요. 책에 계산 공식이 보는 게 좀 복잡하게 나 있던데, 자, 일단 가보죠. 책 볼게요. 책에 보니까, 저기 있는 181페이지, 자, 맨 밑에 또는 3번에 보니까 계산 공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있다, 그죠? 자, 이 공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가볍게. 1 플러스 루트 기준 면적에 대해서 상대 면적이라 보시고요. 분자에 있는 거리 이렇게 하시면 돼. 응? 기준 면적분의 상대 면적이. 루트랑 큰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자, 일단 18회 때 시험 나왔던 거 봅니다. 자, 이거요. A에서 여기 있는 B가 있어요. 중간에 곡이 있거든요. 요 전체에 있는 거리가 총 8km. A 매장이 1000제곱미터예요. B 매장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9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A를 기준해서 몇 킬로점에서 고객이 분산, 즉 고객이 분리될 것인가를 측정하라 했어. 그러면 얘도 그냥 액면 그대로 쓰지 말고 상대적 비율로 갑니다. 몇 대 몇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자, 보세요. 기준 면적 1이잖아. 상대 면적 9잖아. 전체 거리 8km잖아. 이건 루트구는 얼마예요? 루트구는 323. 그죠? 루트 4는 2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밖에 시험 이것밖에 될 게 없다니까. 2 그다음에 9는 얼마요? 3의 자성이잖아. 16은 얼마요? 요것밖에 없다고 시험 낼 건. 설마 5 내겠습니까? 말 안 되거든 이게. 결국은 자 요거 합쳐 얼마요? 4분의 8kg잖아. 얼마요? 2kg를 갖다 기점해서 요만큼은 A 고객, 나머지 B 고객 말하는 거 아니야. 응? 요거 묻는 거요. 자, 그럼 다시 이건 말로 우리 과거에 시험 났거든요. 자, 우리 분명 아까 이거 한 적 있지. 이렇게 A 고객과 B 고객이 있으면 상권이 어디서 분리될 것인가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예요? 랠리잖아. 그러니까 랠리는 단지 이건 설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측정해봤잖아. 누가? 컨버스가. 그래서 우리 항상 볼 때 랠리 이런 어떤 수정 보완한 거다. 또는 상권 분리 경계점을 실제 측정해봤다. 이 말만 하시면 안 돼. 이 말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푼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응? 푼다는 것만. 자,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뭐 이건 글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여튼 저는 이 문제를 시험 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때 그 당시 문제 들어갔을 때로 들어갔어. 요값 대신 뭐 있습니까? 그 당시 실제 시험 들어갔던 건 여기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여기 4000일 때 요 거리가 보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 그 당시 냈던 게 아마 9km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문제 실제 출제되었어요.
출제된 문제를 실제 거기 시험장 가서 저기 뭐 있으면 문제 검토 이렇게 바꿨다고 사실은. 그래서 요걸 옛날에 시험 측 일전에 강의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강의했어. 요게 10,000, 요거 4만, 요거 45km 했어. 실제 시험 측 일전에. 아니 이놈들이 시험 측 오니까 안 배웠대. 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던데 그 당시 하여튼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꿨었는데 문제 푸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잘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나 같으면 이거보다 실제 실무에 많이 쓰는 이게 훨씬 많이 써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싶어. 자 일단 그래 보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그럼 이거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189페이지. 확인학습에서 다 풀진 말고요. 186페이지. 6페이지. 186페이지. 자, 거기 다 풀지 말고요. 3번. 그 3번 한번 풀어볼래, 이제? 허퍼의 확률 상권 모형에 따른 그 표를 가지고 실제 봐보라고. 고객이 어느 정도 할까 해보시라고. 똑같은 거잖아. 논리 같잖아, 이거하고. 그지? 그리고 한 개 더요. 한 개 더. 그 문제에서 있죠.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 문제에서 뭐 있습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적용해 보세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한번 적용해 보라고. 허퍼 모형을 통해서 확률 구해보고 고객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확률 구해보고 두 번째 컨버스를 통해서 분기점, 경계점이 어디서 될 것인가 기준은 A를 통해서 해보시라고요. 그 3번 맞습니까? 해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마찰수 2나 있다죠? 결국은 이게 A하고 B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보니까 매장 면적은 4대 1이지. 거리는 2대 1이죠. 2의 자성분의 4. 1의 자성분의 1대죠. 1대 1 아니야. 대주면 결국 2분의 1씩 반반가지. 자, 다시 요 모형 써볼게. 요 모형 보면 이렇게 시험 낼 거예요. 보면 요 표가 시험 내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따른다면 C점이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이 될 것이다. 시험 낼 수 있어. 해보자고요. 자, 그대로 지금 넣습니다. 이 표를 그냥 그대로 쓸게요. 지금 1 플러스 자, 비율을 갑니다. 기준 면적이 A야. A가 현재 4잖아. 그죠? B는 얼마요? 1되지. 요 전체가 얼마야? 15지? 그죠? 15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 현재 뭐 있습니까? 2분의 1 나오지? 즉, 다시 이 말 아닙니까? 1 플러스 2분의 1에 15kg 된다고. 그죠? 요걸 다시 변형하면은, 요 말 아닙니까? 요걸 변형하면 2분의 3 되지. 그죠? 1 플러스 2분의 3 됩니다. 여기 2분의 2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2분의 3에 15kg잖아. 요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3번 얼마 됩니까? 30되잖아. 얼마요? 여기에서 10kg에서 분리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고객이 반반 분산되겠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kg에서 분기점이 되어서 내일 시험 낼 수도 있다고, 이게. 똑같은 표 가지고. 하여간, 나중에 다시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푼다는 거, 푼다는 거.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189페이지 넬선 통과 뒷장에 188, 189 넘어갑니다. 자, 거기 있는 189페이지 5번에 공간균배 원리가 있어요. 공간균배 원리란 것은 밑에 갈로 2번 189페이지 이론적 전개가 있어요. 그럼 공간균배를 너무 어렵게 보지만 이 말입니다. 공간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거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점포는 공간은 서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자, 보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점포에 물건 산답니다. 만약 해변가에 아이스크림 팔 수 있는 장사꾼이 2명이 있어.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물건 산다 가정합니다. 이때 A 점포가 여기 딱 들어서니까요. B가 바로 옆에 딱 들어서는 거야. 그럼 결국 A는 요만큼 고객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가까운 거 사는 거, 가까이 물건 사니까 B는 이만큼 올 거 아니에요. 고객 수가. 그럼 결국 A는 조만간 문 닫겠다죠? 닫으면 난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응?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B는 요만큼 오겠다죠? A는 이만큼 올 거 아닙니까? 또 B는 또 문 닫는 거야. 나중 가면 결국 마지막 가면 A와 B가 고객이 반반 이렇게 균등 배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 균배야. 근데 이게 문제는 시장이 넓고 좁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190페이지 보니까 결론. 동그라미 1번 시장이 좁단 말은 말 그대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여기 보세요. A와 B가 중앙에 있을 때 이렇게 고객을 반반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시장이 넓은 지역은 시장이 넓단 말은 뭔가 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한다면 분명히. 그러면 얘들은 중앙에 있으면요. 일부만 오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요. 고객을 반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량 시장이 좁냐 넓냐 따라서 중앙이냐 분산 이거 아시면 안 돼. 그러니까 좁은 지역은 가까이 있는 지역이 있는 만큼 뭐 있습니까? 이건 중앙이 있어야 돼. 거꾸로 넓은 지역이 결국 뭐 있습니까? 그만큼 분산되어 있을 때 고객을 그만큼 반반 가져간다고요.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자, 갈로 2번 점포의 종류와 입지 있는데 그 갈로 1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크게 4개 있어. 점포가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4개 있어요. 자, 얘들은 중요한 건 어떤 점포가 어디 갈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집심이란 것은 도심 중심지죠. 그래서 보니까 얘가 있을 거예요. 도매점, 백화점. 이런 굳이 다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대충 우리 도심 중심의 점포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영화관 같은 게 있죠? 고급 음식점,
기금속 같은 게 있죠? 이런 보통 도시만 쪽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집재라는 것은 동종업종이 집재, 같이 모여 있어. 그래서 내용 보니까 금융기관, 보험회사, 사무실, 관공서 요까지만. 여기 보통 이걸 묶어서 말하는 점이니까 사무실. 무조건 사무실은 좀 집재야. 사무실은. 그래서 국보적, 그다음 산재성. 산재는 같이 있으면 다 망한다고. 아까 설명했죠. 동네 슈퍼는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흩어진 게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 그 내용 다 보지 말고 어쨌든 동네에 있는 점포는 좀 산재성이야. 목욕탕, 이발관, 슈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동네에 있는 점포는 산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보적 집중성 보니까 농기구, 비료상, 농약점. 아, 이건 좀 농사 관련돼 있는 점포네. 그래서 농사 관련된 점포는 전부 다 국부. 국부란 것은 각 동네마다 동종업종이 조금씩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매장용 부동산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 갈로 1번 보니까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 단계 순서. 첫째로 다 있죠?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기존 부지 분석, 두 번째 도시 분석, 세 번째 권린적 분석, 네 번째 대상 권린적 선정, 마지막에 대상 부지 선정. 요 순서예요. 첫째 줄 메뉴에 있을 거예요. 자, 요까지가 입지다예요. 뭐 뒤에 설명 쭉 돼 있지만 뭐 주거 등은 아예 보지 마라 알 필요 없으니까 쭉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입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보니까 없어. 딱 2개 했어. 2개. 뭐 했냐? 중심지하고 인력했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중심지, 크리스탈로. 거시. 인력은 허프하고 랠리지만 그 두 놈을 구분할 생각하지 말고 얘는 무조건 100% 계산 문제야. 그 2개만 하시면 돼요. 됐죠? 거기 당기자보는 컨버스는 뭐 있습니까? 랠리를 갖다 수정 보하는 거다. 상권 분리 경계점을 실제 측정해 본 거다. 이거 마시면 돼. 됐죠? 자, 그래 봤으면 OX 문제를 다 풀지 말고요. 그 중에 한 2개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자, 인력. 중심지 아까 성립 과정은 누구지? 중심지론이지. 인력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반면에 공간 균배는 뭐 이웃사업정이 입지하는 형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인력이라는 상권 분리를 강조하고 상대적 상권 경계점 가깝다는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지? 랠리의 소매인력. 19번 인력이라는 상권 중첩을 강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파악에 이용한다. 이게 누구죠? 허퍼에 뭐 있습니까? 확률 모형. 20번 뭐라 했습니까? 분리 경계점을 실제 측정한 거? 컨버스의 분기점. 그런 것만 하자고요. 21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정책 할게요.